네, 산업인공지능을 접목한 스마트 제조 혁신 가속화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게 된 원프레딕트의 조준근입니다. 네, 원프레딕트를 이미 알고 계시거나 이 좋은 자리를 빌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회사 소개부터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프레딕트는 회전기기 등 다양한 산업 설비를 대상으로 해서 현재의 고장과 나아가서 사후 예측 진단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현재 저희는 약 80명 정도가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저희 인원의 70%는 R&D 디비전에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이 기술에 매우 포커스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PDN 기술이고요. 현재 다양한 실증 사례와 함께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내 탑 PHN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2020년에는 과기정통부 통한 미래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요. 작년에는 3DC 투자까지 유치하게 돼서 동종업계 스타트업 중에서는 가장 많은 어떻게 보면 투자금을 유치한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 분야는 이렇게 한 장으로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산업 설비들 중에 작은 유닛이라고 할 수 있는 모터에서부터 라지 스케일, 아까 영상으로 보여드린 이제 원심 압축기와 가스 스팀 터빈과 같은 전열을 베어링 기반의 대형 회전체에 현재 개측되어지고 있는 다양한 정형,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저희의 어떤 주요된 데이터 드리븐은 도메인 지식과 인공지능이 접목된 인더스트리얼 AI, 산업인공지능 솔루션을 통해서 결국에는 산업 설비에 대한 진단과 예측, 나아가서는 루트 코즈 아날리시스와 같은 레코멘디드 액션을 드리고자 하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의 어떤 주제의 세션은 국내 제조산업이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말씀을 드리고 산업인공지능이 필요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세 가지 안건 중에 첫 번째는 지속적인 품질 개선의 필요성입니다. 다양한 산업 현장, 매뉴팩처링 현장에서 품질 이슈로 인해서 낭비되는 비용이 약 15% 정도 매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해 산업인공지능이 접목된 예지보전 솔루션이 2에서 3%만이라도 절감할 수 있다면 매우 큰 ROI의 개선을 드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전문 인력의 노령화 및 지식 증발 현상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현재 제조산업의 근로자의 평균 연령이 42.5세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거 10년 전만 하더라도 37.4세였던 연령에 비해서 매우 높아진 수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기타 제조 선진국과 비교하더라도 이 수치의 상승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여드릴 어떤 주안점은 다양한 산업 설비를 관리하시고 계시는 노하우가 있는 암묵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신 스페셜리티를 보유한 어떤 공무랑 보존팀의 인원들의 어떤 산업 설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들이 현재 이 예지보는 내지는 산업인공지능을 통한 데이터로서 남겨져야 할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좀 더 이제 거시적인 어떤 측면, 미시적인 측면과 함께 ESG 경영이 이제 단순히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중소기업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규제적인 측면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ESG 경영 안에서 이 소셜, 이 세이프티적인 관점에서 잘 관리되어지지 못한 설비로 인해 발생하는 다운타임이 화재 내지는 인명사고까지도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주안점을 가지고 산업인공지능을 접목한 예측 보전이라는 키워드가 산업설비 운영관리에 대한 최적화를 드릴 수 있다는 어떤 키워드를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현재 많은 산업설비를 다양하시는 이 인더스트리 내부적인 문제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중요한 메인 테이크어웨이는 설비 관리에 대한 전략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설비에 대한 업그레이드 시점, 그리고 부품 교체 시점, 실제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제조업이라든지 다양한 오일앤가스 저희가 산업군에 대해서 많은 미팅과 현장에 대한 VOC를 판단을 했을 때 대부분의 모터 설비라든지 다양한 설비들은 사후 정비로서 관리가 되어지고 있고요. 또한 중요도가 높은 설비에 대해서는 TBM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지만 그게 제일 관리되어지지 못한 스케줄이 만약에 어떤 ROI 측면에서라든지 오버레라든지 좀 더 비용적인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다운타임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라든지 머신 비전, 머신 어떤 러닝이라든지 기계학습을 통한 즉각적인 어떤 도입을 트렌드화해서 도입하고자 노력을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기계학습이라는 것이 블랙박스화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안건인 잘 정제되어 있는 고장 데이터가
어떻게 보면 이 학습의 가장 중요한 데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어떤 많은 산업 설비에 있어서는 이런 고장 데이터들이 잘 관리되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제조 산업이 이미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들과 현재의 어떤 커런트 스테이터스에 대해서 이런 주안점들을 접목을 했을 때 원프레딕트가 드릴 수 있는 기술적 차별성은 결국 도메인적인 논리지, 즉 산업 설비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함께 거기에 맞물리는 기본적인 피직스적인 물리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좀 더 기술적인 고도화를 요해서 인공지능을 접목한 산업 인공지능으로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디지털 브레인이라는 키워드 안에 가디1이라는 제품을 출시하게 되었고요. 현재 모터, 터보, 서브스테이션과 같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장비들을 대상으로 한 예측 보전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모터 솔루션에 대해서 좀 더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잘 아시다시피 모터가 장치 산업에서는 전기 사용량의 90%를 어떻게 보면 할애할 정도로 공장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의 처음과 끝이라고 가히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산업군을 어떻게 비교를 하시더라도 어떤 산업군이든지 잘 관리되어져 있는 모터는 다양한 ROI보다도 훨씬 더 수익성 개선에 매우 중요한 설비다라고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모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모터의 어떤 내부적인 이 페일러라고 할 수 있는 고장의 모드는 크게 카테고리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계적인 결함과 정기적인 결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기계적인 결함 안에는 이제 베어링과 축, 그리고 정기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와 회전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해당 슬라이드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안점은 모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예지 보전 측면에 있어서는 기계적인 결함과 정기적인 결함을 동시에 다 커버리지할 수 있는 솔루션이어야지만 ROI 측면에서 매우 효율적인 솔루션이다라고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가디언 솔루션, 이제 가디언 모터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모터를 관리하시는 포인트가 모터에 물리적인 어떤 진동 센서를 부착하시거나 소음 내지는 온도를 직접 가셔서 보시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저희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모터가 연결되어 있는 MCC 캐비넷의 전류 신호를 통해서 계측되어지는 신호의 어떤 종합적인 커버리지, 기계적인 측면과 정기적인 측면의 고장의 모드를 진단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그런 특징을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 제품의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지 인스톨레이션은 이 가디언이라고 하는 손바닥 반만한 IDAQ에서 나오게 됩니다. 단순히 배전반 안에서 MCC 캐비넷 안에서 최소한의 전원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CT 센서 3상을 체결한 이후에 그리고 별도의 장치로서는 이 DAQ만 있으면 설치에 대한 계측되는 데이터는 끝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원 공사는 이 주황색으로 나와 있는 마스터 제품, 이 프라이머리 제품에만 전원이 공급이 되면 나머지 제품에 대해서는 POE 타입으로서 랜 케이블만 꽂으면 데이터와 전원이 동시에 공급이 되는 형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어떻게 보면 MCC 캐비넷 안에 별도의 하드웨어를 설치한다라고 하면 이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한 CT 센서 3개와 이 DAQ만 부착을 하시면 현재 모터에서 계측되고 있는 고장의 모드를 저희는 어느 정도 획득할 수 있는 하드웨어 구축은 끝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진단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것, 웬만하면 전류 데이터를 저희가 획득을 해서 고장에 대한 원인을 보기 때문에 고정자의 어떤 권선의 코일이라든지 전류로 볼 수 있는 고장 모드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이라고 하는 베어링과 축의 어떤 이상 감지를 저희는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가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제품을 지금 상용화해서 판매를 한 1년 정도 진행을 했는데요. 대부분 고객분들께서 진단 원리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전류 데이터를 이용을 한다라고 하면 전류 데이터에서 이 모터가 이제 가동되면서 전압으로서 들어온 이 구동에 대한 주파수를 통해서 전류가 아웃풋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유도 전동기로만 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 회전 주파수라고 할 수 있는 60Hz 옆에 고장의 인가라고 할 수 있는 고정자의 이상 모드와 내지는 회전자의 이상 모드가 피크 값으로 해서 조금 튀는 현상, 즉 사이드 밴드, 측바다 현상이 나오게 되는 것을 캐치를 해서 어떻게 보면 고정자의 결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간단한 컨셉을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저희만의 조금 독자적인 페이던트 있는 알고리즘은 간단하게 좀 수식해서 말씀드리면
시계열 데이터뿐만 아니라 대부분 MCSA, 모터 커런트 시그니처 아나시스를 진행하는 업체들은 주파수를 통해서만 분석을 하시게 되는데 저희는 그 주파수를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SNL이라고 해서 전처리 기능을 통해서 알고리즘의 분명한 고장의 팩터, 인자들을 구분을 해서 진단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저희가 개발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단순히 모터가 있으면 진동 센서나 다른 하드웨어와 같이 저희가 만들어진 알고리즘을 그 모터에 바로 부착을 하면 진단에 대한 원리라는 진단의 결과를 드리는 솔루션은 아니고요. 대상 설비가 선정이 되게 되면 초기 학습이라고 해서 그 모터의 부하라든지 시퀀스라든지 사용하시는 어떤 모터의 상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1주에서 2주 정도 어떻게 보면 검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과정에는 저희의 어떤 레거시적인 측면을 이용을 해서 진동, 온도 내지는 이 모터의 현재의 어떤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추후에 저희가 계측되어지는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이 모터가 열화 상태로 인해서 언프레그스 되는 부분, 점점 어떤 상태로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고장의 모드가 어떤 건지를 저희가 알려드리는 것이 저희 목적에 대해서 가디언 솔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CSA라는 방법을 통해서 전류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진단을 하지만 그 제품을 가지고 저희가 어떤 알고리즘을 줄 수 있을까라는 한계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MCSA 방법이 고정자의 권선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을 잘 확인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랩 테스트라든지 현장에서 실증사를 통해서 데이터를 국제 기준과 다양하게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국제적인 기준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ISO 기준으로 해서 잘 나와져 있는 이 수식을 데이터화해서 봤을 때 쉽게 말씀드리면 정상 데이터 대비 결함의 1, 2, 3번이 어떻게 보면 전류의 어떤 저항값을 줘서 모터의 어떤 부하를 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정상 대비해서 결함의 차등 값을 주어도 알고리즘적으로라든지 진단의 성능에 있어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을 저희 내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두 번째, IEEE와 같이 미국 전기학회에서 말하고 있는 주창하고자 하는 이런 이 이론과 논리를 비교를 했었을 때도 정상과 대비해서 결함값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 자체적으로는 확인을 했고 이걸 가지고 저희 자체 인원들은 이제 내부 논문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나운스를 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적인 알고리즘과 저희의 어떤 차별점이 있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분명히 정상 대비해서 결함의 정도값에 따라서 어떤 알고리즘적인 분포가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중요한 것은 모터의 어떤 고장의 원인이 60에서 70%가 기계적인 결함에 의해서 점차적으로 시작이 되지만 결국 모터가 트립이 되는 상황들은 대부분 권선의 열화라든지 권선이 단락되면서 갑자기 끊어지면서 타면서 멈추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예전에 방지하고자 고정자에 대한 알고리즘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데이터는 정상과 비교했을 때 고정자의 결함에 대해서만 피크 값이 변화하는 것을 알고리즘적으로 분명히 보여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잘 워킹하였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저희 데이터가 전류 데이터를 가지고 베어링과 편심 내지는 회전자의 결함에 대해서 동시에 또 변화값이 추이값이 있더라고 하면 저희는 단순히 이 솔루션이 업노멀리 디텍션 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그냥 모터가의 상태가 조금 안 좋아졌다라고 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저희는 이 고장 모드에 대한 클래시피케이션이 돼 있다. 어떤 고장 모드에 대해서 이 모터에 대한 상태를 우리는 감지해서 알려드린다라는 그런 내부적인 실험과 실증 사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솔루션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드웨어를 직접적으로 부착하지 않고 그러면 계측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웹페이지를 통해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치시게 되시면 단순히 이 대시보드 화면을 통해서 현재 작업 현황에 대한 모터의 상태들을 전반적으로 대시보드화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모터의 상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정상일 때는 초록색, 관찰과 주율에서 주황색과 빨간색으로 나눠드리는 이유는 모터를 관리함에 있어서 다양한 사이트 중에는 워낙 모터에 산재되어 있는 모터가 어떤 부하 설비에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매우 드물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직관적으로 이 대시보드를 통해서 현재 어떤 모터가 오늘 금일 내지는 이 오버월 안에 어떤 이 기간 안에 어떤 모터를 좀 주안점을 가지고 프라이어티 있게 관리해야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이 대시보드를 한 번 더 클릭하게 되면
단순히 모터의 상태에 안 좋은 것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저 모터의 어떤 모터 스펙과 어떤 부하 설비, 대부분 산업 설비에 대해서 중요도가 높은 산업 설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모터가 이 모터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를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셔가지고 어떤 후행적인 넥스트 스텝을 가지실지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세션을 만들어 놓았고요. 네, 여기서 한 번 더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왜 지금 고장 모드가 왜 이렇게 단계별로 나눠놨을 때 상태가 안 좋은지를 이런 트렌드 차트화해서 보여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여기서 두 번째 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고장 모드의 4가지 고정자, 회전자, 베어링, 축에 대한 개별적인 데이터들의 어떤 추이들을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것과 같이 데일리로 체크가 되고 있고, 더 중요한 것은 어떤 피크 값과 어떤 데이터 값 때문에 이 모터에 대한 상태가 안 좋아지는지에 대한 Y를 드린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제가 이 솔루션을 관리하시는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하신 관리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결국 이 모터가 지금 어떤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실 수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대시보드 화면에서 현재 전체 모터에 대한 상태와 고장의 모드가 있을 때 어떤 모터가 지금 같은 경우는 회전자 결함이라고 나왔고, 그 밑에는 작은 글씨로 어떤 주파수 대역, 어떤 형태 때문에 고장에 대한 모드를 지금은 제창했는지를 알려드리고, 나아가서 에너지 건전성, 즉 저희가 볼 수 있는 다양한 팩터들에 대해서 나열을 해서 현재 고장 모드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드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터에 저희가 다양한 실증 사례를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사진으로서 아니면 실증 사례로서 가지고 있는 케이스는 2개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산업 현장에서 모터를 관리하신다라고 하시면 고장났다 하면 사후 정비로 그냥 바로 갈아 끼우시거나 TBM이라고 하면 그 어떤 내용적인 부분은 분해 점검이 진행되는 게 아니라 그냥 바로 오버홀로 교체를 하시는 경우가 많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가디온이 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일자에 0이 어떻게 보면 상태가 제일 좋은 거고 1이 갔을 때 고장의 어떤 가장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0.6이 어떻게 보면 주의 단계로 넘어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0.6이 넘어가는 시점에 저희는 해당 사이트에 지금 고정자의 어떤 이상의 징후가 있다라고 알람을 좀 드렸었고, 그 담당자께서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좀 더 추이를 지켜보시다가 5일정이 지나고 나서 예비 부품을 준비하시고 셧다운이 됐을 때 바로 교체하신 다음에 저희가 요청을 드려서 해당 모터가 고장에 대한 원인에 대한 루트 코즈를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사례로 조금 요청을 드렸었고, 현대중공업을 통해서 모터를 꺼낸 다음에 확인했을 때 고전자의 어떤 호일이 손상되어 있었던 것을 사전에 볼 수 있었던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 해당 사이트를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면, 해당 업체는 POC 실증 과제를 1년 정도 진행을 하셨는데 해당 모터가 산업적 특별성 때문에 모터가 지하 수중에 150m에 설치되어 있는 퍼올리는 타입의 모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단해드리는 이 결과에 대해서 매우 내부적으로도 악유가 있었고 어떤 식으로 조치할지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이런 좋은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OC 1년간의 검증 이후에 실제 판매된 업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역시 고정자뿐만 아니라 기계적인 결함을 저희가 확인을 했었다라는 케이스로서 지금 주파수를 저희가 주파수만 보는 게 아니라 SN이라든지 시계열 데이터에 다양한 알고리즘 처리가 있기 때문에 아까 화면과 다르게 이런 데이터들이 있지만 다양한 데이터들을 저희는 종합을 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도 기계적인 어떤 축의 변화, 회전자의 어떤 바의 손상으로 인해서 냉각수를 때리면서 갑작스럽게 트림이 난 케이스를 사전에 약 20일경 전에 저희가 좀 조치를 해드렸다, 내지는 알람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이 솔루션이 지금 당장 이 설비를 멈춰라, 아니면 10일 뒤에 고장날 거다라는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업체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업체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없습니다.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모터의 사용 빈도는 같은 위치에 있더라도 어떻게 설치했는지에 따라서 그 부하율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다양한 모터의 상태와 어떤 변화에 대해서 지금 상태를 찍어놓고 스트레스 홀드를 그은 상태에서 이 모터가 이상 징후라든지 변하면서 열화되면서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것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릴 수 있고, 그 이상이 안 좋아진 것이 어떤 분포에 가까운지, 어떤 고장 모드에 가까운지를 조금 더 전문가의 참여형 형태로 제공해 드릴 수 있다는 것이 저희 솔루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저희는 지금은 유도 전동기밖에
채택을 해서 알고리즘을 못 드리고 있지만 계속 이제 서버 모터라든지 변속 모터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저희는 다양한 실증 사례를 가지고 현재 오일앤가스라든지 매니팩처링 업체 쪽에 어떻게 보면 납품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가 지금 부스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제품이 하드웨어적으로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게더링하고 그리고 화면으로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간략하게나마 데모 파트로 어떻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한번 직접 오셔서 제가 이렇게 아무리 말씀을 좀 드려도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실 것 같아서 이 부스를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선물로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좀 비 오는데 우산도 좀 챙겨가실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